허허 실실. 현실에선 텅 빈 척, 가면 뒤에서만 진심을 꺼내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하나 아니면 트레이딩 즉 4848에서 돈을 벌어야 할까? 난 둘 다. 자, 얼마 전 저한테 너무도 공감이 가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트레이딩은 추천 안 한다. 결국 잃는 것까지가 트레이딩의 튜토리얼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너무나 공감돼요. 이건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댓글의 마지막 끝맺음을 주변에는 미국 지수에 적금식으로 투자하라고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프라인 즉 현실에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주식은커녕 아예 재테크 전반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곳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타인에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리스크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담이지만 그러다 보니 꽤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저를 아끼는 마음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줄 테니 주식 강의라도 들어봐라 라는 말을 해주시는 지인도 있었고, 최근엔 돈을 빌려달라, 누가 봐도 저점인 종목을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방에 가둬놓고 3박 4일 동안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귀에서 피가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체감할 수 있게끔 잔소리를 쏘아붙이고 싶지만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런 제가 온라인에서는 감히 몇 명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일지도 모를 공간에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땐 장기 투자도 하시되 자신이 시나리오를 쓴 트레이딩도 경험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는 이것으로 제 삶이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음침하게 얼굴도 공개 안 한 상태로 여러분을 4848 중독자로 만들어서 제가 중간에 수수료를 뜯어먹거나 또는 무언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비공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익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무공. 구르는 돌은 이끼도 끼지 않지만 닳아 없어지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4848에서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정도의 큰 돈을 벌었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시행착오 뒤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그저 지금 제가 나아가는 길이 옳은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길로 나아가는 동안의 변수를 그저 오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려면 판다와 사자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 판다와 사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선 판다부터. 판다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간직해온 꿈이었죠. 그런데 자유분방한 판다는 대학생 때부터 평범한 길이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또래 몇 명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사회에 뛰어들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판다는 열심히 구르고 굴렀어요. 그런데 판다는 훗날 깨달았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는 끼지 않지만 돌 자체가 닳아버릴 수 있다는 걸요.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던 작은 회사는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따윈 끊긴 지 오래였지만 판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기에 더욱 바득바득 굴렀어요. 그렇게 거의 4년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공황 증세를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구르고 굴렀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사회 초년생의 경력이 꼬여버리자 그 뒤로도 수년을 더 도합 10년 이상을 최저임금은커녕 제대로 된 임금 자체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여기저기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스텝이 꼬여버리니까 그 다음 수들이 미묘하게 어긋난달까? 매번 최선을 다해 돌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제가 두었던 모든 수는 악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판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포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 말이 판다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라고 그의 열정을 멋있게 포장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오랜 기간 꿈이라는 신기루를 줬다 보니 현실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판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멈출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다는 되뇌었죠. 내 인생인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일장춘몽. 왕좌의 포효는 한순간. 이빨 빠진 사자에겐 비참한 현실만 남다. 자, 그리고 이번엔 사자. 사자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꽤 여유롭게 자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신기한 장난감, 맛있는 음식들이 모두 사자의 몫이었어요. 친구들은 사자를 부러워했지만 사자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자는 항상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고 간혹 가족이 모이게 되어도 그 시간은 항상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사자의 아빠는 진정으로 밀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포효 한 번에 가족은 떨어야만 했어요. 그는 강력한 경제권을 바탕으로 하는 왕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또한 그에게 쉽게 이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외롭고 불행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사자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불행하다는 건방진 소리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강대하던 아빠 사자의 이빨은 모두 뽑혀버렸고
풍성하던 갈기는 모두 사라졌거든요. 아빠 사자의 사업이 모두 망하고 집안 여기저기에는 압류딱지가 붙고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주변 도움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빨과 발톱을 숨겼던 일가 친척 동물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그 사이 어렸던 사자는 새끼 사자를 낳게 되었죠. 어린 사자는 어느새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강했던 늙은 아빠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사자는 되뇌었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다면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천천히 그 대신 더 단단히 나아가야겠다. 자, 여기까지가 판다와 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판다와 사자 이 둘은 모두 구질구질한 제 개인사이기도 하죠. 어떤가요?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통제권을 중요시하는 판다와 삶의 안정감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자가 느껴지시나요? 좋아 임마. B급을 탐하다 마음속 욕망과 공포라는 마귀에 잠식되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이 두 마리가 왜 제 안에서 살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자가 말하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좋죠. 2020년대 팬데믹 이후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보 또한 많아졌어요. 소위 멘탈 코치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강대하던 아빠 사자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한 저 역시 무너져가며 철저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돈 앞에 간절해지는 순간 종이에 번지는 잉크처럼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바심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 속에서 어떤 존재가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이에요. 건방지고 재수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식을 비롯한 여러 자산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하든 다음 하락기는 굉장히 무서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잡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젊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수익 중인 계좌가 자신을 반겨주는 지금의 내가 나를 대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마 자신의 바닥을 확인해본 이들은 알 것입니다. 비단 주식시장에서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바닥을 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혹시 자신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신 적은 없나요? 제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수없이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김범수님이 부른 지나간다. 그런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나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사람이 살아가다 작은 턱이 아니라 벽에 부딪히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군요. 저에게 있어서 장기 투자 역시 이와 마찬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오르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를 두려움 속으로 밀어붙이더군요. 얼마나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든 오래 투자를 했든 이 투자의 끝부분에서 갑작스러운 폭락이나 글로벌한 이슈가 없길 바라야만 한다는 무기력한 상황이요. 모두가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삶의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극복하기 어렵겠다는 것 또한요. 그렇다면 판다가 말하는 4848 쌀 때 사든 비쌀 때 사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얻는 트레이딩, 이걸 공부하고 시도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사자와 판다의 사연을 합치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면요. 저를 이루는 환경이 무너질 때쯤 제 개인의 삶도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돈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랐죠. 그러니 평생 살아오면서 복권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던 제가 궁지에 몰리니 자연스럽게 투기성이 높은 방법을 찾게 되더군요. 수년을 골방에 처박혀서 주식창만 바라봤습니다. 혼자의 몸도 아닌 상태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 몸이라도 움직여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할 시기에 왜 저런 이상한 선택을 했지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있어 그런 시기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 안에는 그런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년 동안 주식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파고들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당시 온갖 주식 매매 관련 소위 비법, 비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주식 사자, 주식 판다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관련 영상을 댓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물극필반. 차트가 바닥을 치니 비로소 하늘로 솟구칠 길이 보이다. 그렇게 보내길 수년,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뭔가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던 날이요. 그날은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호가창 분석이니 차트 봉 패턴이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보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식 앱을 저는 지웠어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포기했죠. 저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난 실패했다. 완전히 뭔지 모르겠을 때가 아니라 수년의 도전 끝에 뭔가 알 것 같을 때가 되자 확실히 보였어요. 난 이 방법 또한 지속할 수 없다는 걸요. 끝없이 강해지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영역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이 선택받은 줄 몰랐다가 재능이 깨어난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의 최종장입니다. 그렇게 사자는 사자대로 판다는 판다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공중에 날려보냈으니 말이죠. 이제는 진짜 그만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멍하니 주식 창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구나.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시간을 잘게 쪼개서만 생각했었거든요. 월, 주, 일, 시, 분 하다못해 초, 틱. 그런데 큰 움직임을 보니 굉장히 단순하게 보였어요. 끝도 없이 오르는 경우도 끝도 없이 내리는 경우도 없더군요. 물론 저는 지금 개별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난 올라가는 걸 볼까 내려가는 걸 볼까. 이 과정에서 저는 내려가는 걸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치열한 과정 끝에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난 대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그냥 정말 아주 기초적이고 유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어떤 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헛되이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트레이딩 경험 중에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 있더라고요. 자금과 비중을 나누고 관리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거의 모든 것이라 말해도 될 정도의 중요한 것을요. 이때부턴 신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 판다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제어권이 없다는 걸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돈을 벌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원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장은 내려가기 위해 올라간다. 그리고 오르기 위해 내린다. 5월 동주 원수 같은 두 자아가 한 배를 타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다. 그런데 이 뒤에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 묘한 상황이 또 닥쳐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그리고 누구나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인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이때부턴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관심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르든 내리든 변동폭이 크든 말든 진짜로 아무 상관없게 되었거든요. 사자가 그저 주변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틸 때, 그땐 판다의 시간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물들 때 산다, 환희로 다들 기뻐한다? 그럼 판다. 그렇게 벌은 수익은 사자한테 준다. 사자는 그냥 사자. 그래서 실은 제가 만드는 콘텐츠에서 판다에는 감정이입이 잘 되지만 사자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진심으로 담기진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사자는 이길 거니까요. 투자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가는 길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무교입니다만 신실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모두가 자신의 신앙 대상이 100% 머리로만 이해돼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겐 그와 비슷합니다. 미국 지수 장기 투자가 저를 인생이라는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향하는 길목의 작은 전투들은 판다가 이겨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영상의 전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저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슬로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각자 100개의 성향과 상황이 전부 다를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그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것만큼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전제엔 알고 있다, 즉 암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주식 기술, 비법, 비기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적어도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난 왜 이런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쩌면 투자라는 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가 동시에 자신을 알아야만 수익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소심하게 해봅니다. 제가 아직은 완전한 결실을 보진 못했으니까요.